안녕하세요. 컴디! 빌런과 괴인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학창시절 괴인을 제 손으로 정의 구현한 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장면을 떠올리면서 과몰입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사연자분이 눈을 감으래요. 눈을 감으셨나요 다들? 자, 다들 눈을 감아주세요. 때는 바야흐로 2014년, 지금은 24살인 제가 17살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그저 그런 남들과 별다를 바 없는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남고에 들어간 저는 고1 때 여느 학창시절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었더랬죠. 그 당시에는 학원보다는 자기주도학습으로 유행이 선도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강의가 매우 핫해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물론 그 당시 기술이 발전했던 때가 아니고 대중화되기 전 시절이어서 대부분 인터넷 강의를 PMP를 가지고서 듣던 때였습니다. 저도 PMP를 가지고 부모님 등골을 빼먹으며 인터넷 강의를 깨작이고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더랬죠. 그러던 고1 2학기가 끝나갈 무렵 부모님께 딜을 하여 명절 때 모아둔 제 돈을 보태 아이패드 미니 3라는 혁명적인 기기를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PMP에서 태블릿으로 바꾸자 귀찮게 인강을 미리 기기에 다운받지 않아도 스트리밍으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패드는 핸드폰이 아니기에 아침 조회 시간에 걷어가지 않아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휴대기기였고, 학교 내에 교사용 와이파이가 있었는데 비번을 뚫어내서 합법적으로 학교를 독서실 마냥 이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던 2015년 겨울, 고2로 올라가게 되면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친구들과 놀면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고 있던 아침, 담임 선생님은 내일도 졸업식으로 학교를 쉬지만 오늘은 졸업식 준비 때문에 선생님들이 바빠서 학교 차원에서 일찍 종례, 걸어열고 조례라고도 하죠, 걸어닫고를 해주겠다면서 점심도 채 먹기 전인 11시에 학교를 끝내줬습니다. 진짜 빨리 끝났네요. 들뜬 마음에 저는 집에 일찍 갈 생각으로만 머릿속이 가득해 가방만 들고 얼른 학교를 나와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버스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아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가방에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패드를 책상 속 서랍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고민을 하던 저는 버스를 다시 타고 학교에 갈까 하다가 내 책상 서랍에 넣어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며 집에서는 아이패드가 없어도 되니 내일 아버지께 부탁드려 반에 가서 아이패드만 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오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쵸. 다음날 저는 계획했던 대로 아침에 곧바로 아버지 차를 타고 학교에 도착해 반 교실의 제 책상통을 확인했는데 이게 웬열? 제 아이패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쵸. 멘붕이 왔지만 졸업식 날이라 담임 선생님을 포함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별로 없고 당장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 일단은 교실을 빠져나와 아이패드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린 뒤 일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는 어떻게 된 일일까 궁예질을 하다가 잠이 들었더랬죠. 다음날 학교에 등교하려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해보았지만 불사 저희 반 교실이 글쎄 CCTV 사각지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족같은 경우가 나에게도 존재하구나, CCTV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담임선생님한테 지랄 발광한다 해서 잃어버린 아이패드가 뚝딱 다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한테 제 이미지만 씹창날 걸 생각하니 일단은 담임 선생님께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명탐정 코난으로 빙의해 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개새끼가 내 아이패드를 가져갔을까? 제가 다른 새끼들한테 원한 살 짓을 하지 않는 편이었기에 원한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이건 어떤 열등감에 찌든 새끼 바로 열고 저를 지금 보고 있네요. 자, 부러워서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코난의 빙의에 추리질을 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 새끼가 뇌가 있는 새끼라면 훔쳐가서 곧바로 중고나라에 팔거나 아는 지인에게 넘겨버렸을 것이라 추측했죠. 그래서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 반을 이동하여 수업을 준비하는데 어떤 옆반 개새끼가 아이패드 미니 3를 큰아버지가 사줬다고 자랑질을 해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잃어버린 아이패드 미니 3 골드 색상으로 제가 잃어버린 아이패드와 너무 판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패드에 별다른 기스라든지 제 것임을 입증할 흉이 없어서 씨발년 내 거 같긴 한데 자랑질 존나 해대니까 좆같네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도 야 너 아이패드 잃어버렸다 하지 않았냐? 이거 너 거 아님? 이랬지만 저는 병신마냥 큰아버지가 사줬다는데 아니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도 보통 약간 이러면 믿는 편이긴 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자기가 아니라는데. 개자식은 며칠을 더 아이패드를 자습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자랑질을 존나 해대면서 학교에서 놓고 다니는 일이 없을 정도로 물화일체가 되어 껌딱지마냥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상실감을 뒤로하고 저 새끼 아이패드가 내 것 같다는 확신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약간 심증이 있을 때가 있어. 이렇게 저거 아무리 봐도 물증만 없는데 심증이 있을 경우가 있죠 갑자기. 하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저는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저 아이패드가 내 것임을 어떻게 증명해서 조져버릴까 궁리했습니다. 이미 공장 초기화를 비롯해 제 흔적은 모두 다 사라졌을 것이며 GPS 추적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제 흔적을 찾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중 떠오른 것이 IEM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말기 고 유식별 식별 번호라 불리는 시리얼 넘버였습니다. 시리얼 넘버 SN이라고 하죠. 사진 보여주셔도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애플 제품을 비롯한 여러 전자제품들은 동봉되어 오는 상자 표면에 스티커 형태로 시리얼 넘버라는 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한 제품에는 이와 같이 공장 초기화를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고유 일련번호는 바뀌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IT를 좋아하지만 이때에도 전자기기에 관심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상자를 찾아 시리얼 넘버를 메모지에 적어두고 가방 속에는 혹시 몰라 아이패드가 배송되어 온 시리얼 넘버가 부착된 상자도 챙겼습니다. 괄호 열고 이 상자는 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이든 선생이든 보여줄 목적 괄호 닫고. 자, 철저하네요. 그쵸? 다음날 거사를 치르기 위한 날이 밝았고 학교에 도착한 저는 그 새끼를 만날 수준별 이동 수업 시간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이동 수업 시작 전인 쉬는 시간 교실에 먼저 도착한 저는 그 새끼를 기다렸습니다. 그 새끼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패드를 들고 교실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사에 실패할 것을 염두에 처음부터 지랄하지 않고 평소처럼 아이패드 진짜 부럽다 난 이래서 족같은데 라는 바람을 잡으면서 오랜만에 추억 겸 좀 구경하고 싶다고 하면서 잠금 해제를 요청했고 병신 새끼는 제 게임에 넘어가서 싱글벙글하며 잠금 해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곧바로 책상으로 가서 천천히 구경하는 척하며 주머니에 넣어둔 종이를 꺼내 시리얼 넘버를 하나씩 대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리 한 자리 대조해 나갈 때마다 제 입가에는 슬슬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마지막 자리에 가까워질수록 분노가 상승하며 이 개새끼를 목을 졸라 죽여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법대로 라는 원칙을 좋아하던 저는 곧바로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내 아이패드 가지고 지껏마냥 연기했네 이거 내 거 맞지? 라고 말하자 그 새끼는 아가리에 꿀을 쳐넣은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어버버버 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아니라면서 잡아대는 열연을 펼치길래 저는 이 개새끼를 내 손으로 목 졸라 죽이기에는 아까웠기 때문에 곧바로 제 담임 선생님과 옆반 담임 선생님이 있는 학년실로 향했고 제 담임과 그 새끼 담임에게 이 내용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이실직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저에게 얘를 어떻게 처리하고 싶냐고 경찰에 신고하고 학폭위에 넘길지 합의를 볼지 두 선생님이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선 내일 결정해도 되겠느냐며 두 선생님께 말씀드린 뒤 집에 와서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또 이럴 때만 기독교라며 경찰까지 신고할 것 없이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설득 아닌 통보를 냈습니다. 종교는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깨어있는 기독교인이시래요. 다른 종교도 존중하고 종교 관여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자, 에미, 자, 밴 좀 해주세요. 자, 존나게 답답한 종교쟁이들. 자, 이것도 밴하겠습니다. 자, 신천지네. 이것도 밴하고요. 그쵸?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다음날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제 아이패드는 저 도둑놈인 악마 새끼 손에 더럽혀졌으며 저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당당하게 그 새끼 부모에게 아이패드 에어2 신제품을 구매해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괄호 열고 경찰에 신고 안 하는 조건이라 구라침. 괄호 닫고. 자, 업그레이드. 그리하여 저는 약 4에서 50 정도 비싼 새 아이패드 제품을 얻게 되었고 그 새끼는 제가 선처해준 덕에 형사 입건이 되거나 학교 징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전교에 아이패드 도둑놈이란 소문이 퍼졌고 수준별 이동 수업이 있는 날에는 툭하면 야 승찬아 이 아이패드 미니가 XX 거냐 라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건 계속 쓰고 있으니까 뭐 그 사연자분이 악마에게 더럽혀진 아이패드 미니 3를 안 썼대. 그 친구 계속 쓰고 있대.
물론 그 아이들은 저에게 봐서는 야 어떻게 그렇게 찾을 생각을 했냐, 그냥 신고 꽂고 인생 조지지 왜 봐줬냐며 밥 먹듯 흉을 봤습니다. 자, 그쵸. 이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괴감 때문인지 일말의 양심 가책 때문인지 1학기를 마친 승찬이는 경기도 어느 학교로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저 새끼 인생에 빨간 줄 그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너무 안타깝다. 커서도 크게 될 새끼라 사전에 조져 놓아야 하는 빌런인데 먹잇감을 너무 쉽게 놓아준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으나 그 새끼 덕에 좋은 아이패드 에어2를 얻게 되어 기분이 좋았고, 매 수업 시간과 자습 시간마다 교과서 밑에 아이패드를 깔아두고 폰스스톤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유명한 스트리머들을 다 만나볼 정도로 하스 전설 상위에 랭크하게 되었습니다. 뭐죠 이거 갑자기? 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떻게 샀나 그 친구 근황이 궁금하긴 하네요. 잘 살고 있냐 정승찬, 난 무척 잘 산다 심연아. 저의 긴 아이패드 괴인 사연 읽어주신 곰니와 들어주신 곰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고 하네요. 자, 추신도 있어요. 아니 화가 많이 났네. 추신, 참고로 승찬아, 나는 그때로 돌아간다면 너를 곧바로 형사 고소한 뒤에 각종 커뮤니티에 공론화시켜서 너의 생활을 최대한 피폐해지게 만들고 싶어. 요즘 사회를 보면서 너 같은 애들은 법대로 최고의 형량과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최고의 고통을 받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 당시엔 너를 목줄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참고 견뎌낸 내가 다 대견하고 뿌듯해. 자, 이렇다고 하네요. 야, 근데 뭐 이렇게까지 막 화가 나는구나. 근데 물론 화가 날 것 같긴 해. 막 비싼 물건 훔쳐가가지고 막 저렇게 굴면은. 근데 나도 사실 만약에 내 진짜 상황이면 딱히 막 이렇게 막 형사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연 주인공이었으면은 형사 이거 할 것 같아요? 나는 약간 모르겠다. 좀 처음엔 분노하다가 결국에는 너무 화나가지고 이 새끼는 뒤졌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좀 화가 좀 사그러들면서 결국에는 또 합의를 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죠? 자, 일단 사연 잘 읽었습니다. 존나 기네요. 자, 일단 잘 읽었습니다. 그걸 다 먹냐? 자, 안녕 곰디. 자, 안녕이라 적혀있네요. 빌런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곰디는 이상성욕에 대해 얼마나 아실까요? 혹시 실제로 마주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곰디 본인이 이상성욕이라거나? 놀랍게도 이 이상성욕인들은 티가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곳곳에 평범한 척 숨어있더라는 걸 깨닫게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만난 그 이상성벽 빌런을 소개합니다. 내가 왜, 아니 나는 그냥 좀 맞는 걸 좋아하고 수치스러운 걸 좋아할 뿐이야. 약간 침 같은 걸 좋아하고 그 정도는 괜찮잖아. 발을 좀 좋아하고. 저는 공군부대에서 복무를 했어요. 당시 말을 안 해도 일 잘하는 후임과 별터치를 안 하는 선임들이 모여 황금기수대를 이룬 존나 편하고 유대가 강한 생활관이었더랬죠. 거기엔 밖에서 모델 일을 하고 왔었다는 씹잘 생긴 선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일도 잘하는 잡내 초 A급 선임이었고, 짬찌들을 향해 한번 웃어주면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가 여학생들을 향해 윙크를 해주는 것 마냥 물음에 힘이 풀리고 침이 질질 새어 나왔더랬죠. 다만 저는 이 선임을 생활관에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지는 터라 생각보다 좀 빡대가리라는 걸 알았고 거리낌 없이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때는 이 선임이 정기 외박 주기가 되어 휴가를 나가 있던 날 체력 단련실 트레드밀을 뛰던 저는 작은 SD카드 한 장을 주었습니다. 당시 보안 강화를 핑계로 부대는 SD카드 반입 시 병사들의 휴가를 숭덩숭덩 잘랐었고,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걸 제보하면 위로 휴가까지 지급해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엔 휴가 욕심에 마치 금괴를 발견한 것 마냥 SD카드를 품에 꽁꽁 숨기던 저는 병사의 SD카드는 필시 야동일 것이다, 이걸 제보하면 주인은 인격적으로 개박살 나겠다 싶어 우리 생활관의 유대를 생각해 전모전 모두가 모였을 때 생활관 SD카드 주인을 물었더랬죠. 약간 전우회가 있네요. 그쵸? 저 혹시 체단실에서 SD카드 주었는데 혹시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휴가자를 제외하고 7명이 모여있던 생활관에는 SD카드 주인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학습용 PMP로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해보자는 왕고의 제안에 모두 호기심에 옹기종기 모여들었고, 왕고는 PMP에 SD카드를 삽입해 하나하나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론 3개 정도 되는 폴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폴더에는 온갖 팝송들과 가요들이 있었고, 두 번째 폴더에는 드라마와 영화들, 세 번째 폴더엔 인터넷 강의 같은 게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에이 뭐야 이걸로 누구 건지 모르잖아 하면서 빼려는 순간 한 짬찌의 눈에 영화 폴더 안에 있던 폴더가 포착되었더랬죠. 자, 저도 이렇게 숨깁니다. 지금은 뭐 야동 딴 안 맞습니다. 근데 자, 우리는 이것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의 보호뿐만 아니라 SD카드 주인의 인격을 위해서. 그 폴더 속에 무수한 사진이 썸네일로 좌르르르륵 나왔어요. 그 사진 속에는 그 휴가 나간 A급 선임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 강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더랬죠. 개목줄과 제갈, 그리고 가짜 꼬리, 마치 강아지처럼 배를 보여주고 있는 자세. 그리고 주인님으로 추정되는 란제리를 입은 한 뚱뚱한 여성. 우리는 벙쪄서 5초 만에 뒤로 가기를 눌렀지만 당시 씹구렸던 PMP는 새끼들아 좀 더 봐봐라는 듯이 렉이 걸려서 넘어가질 않았고, 그의 뇌리에 강렬히 박힌 사진들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좆됐다 싶어 피 빠진 생닭처럼 창백한 얼굴이 된 왕고는 나지키 야 이거 우리 절대 말하지 말자라고 말했고, 그 SD카드를 A급 선임 군복 바지 건빵 주머니 속에 고히 넣어두었습니다. 우리는 그 A급 선임이 부대에 복귀하자 필사적으로 연기를 하며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누구 하나 뒷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치 한바탕 봄날의 꿈 마냥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선임을 향한 눈빛, 그 눈빛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로 그 선임이 휴가를 나갈 때마다 키키 강아지 사진 만들러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 생활관 중 저뿐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간부에게 욕먹을 때마다 뭔가 희열감을 느끼는 듯한 그 A급 선임을 향한 제 시선은 편견이었을까요? 그 A급 선임이 절대 이 방송을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보고 있더라면 전해주고 싶네요. 저도 후일담으로 여친 때문에 코스프레를 당한 괴인 입장으로 당신을 이제서야 이해한다고. 우리는 공감대가 많을 것이란 걸. 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